지난 2024년 보톡스 시장의 규모는 무려 1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920만 건 이상, 하루 평균 2만 5천 건, 말 그대로 9초에 한 명꼴로 보톡스를 맞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사실 보톡스는 미국의 제약사 엘러간의 브랜드명인데 우리가 보툴리눔 톡신을 맞았다고 안 하고 보톡스 맞았다라고 하잖아요. 포스트잇이 지금은 메모지 자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톡스는 이미 보툴리눔 톡신 시술이 대명사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의 시작이 사실 전쟁 무기에서 비롯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전쟁 무기에서 뷰티 클리닉까지 오늘 미의 역사 시작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독일 기원은 다름 아닌 독일의 상한 소세지였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소세지 맞습니다. 1800년대 초반 나폴레옹 전쟁으로 유럽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끼니조차 제대로 먹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독일 남부의 팔츠 지역에서는요, 사람들이 소세지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라 보고됩니다. 문제의 음식은 사우마겐, 돼지위라는 뜻으로 그 지역의 전통 요리인데요. 전 독일 총리인 헬무트 콜의 단골 음식으로도 알려지기도 했죠. 1817년 독일의 의사 케르너가 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 의사는 직접 소시지 국물까지 마셔가며 자가 실험까지 했고요. 그가 끝내 내린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신경을 멈추게 하는 정체불명의 독이 존재한다. 케르너는 이 독에 보툴리눔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툴리눔이 소시지라는 뜻의 라틴어거든요. 보툴리눔 독소는 보툴리누스 식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식품 안전의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보툴리눔은 단순한 식중독의 공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힘은 곧 인간의 가장 어두운 욕망을 자극했죠. 케르너가 소시지 속 죽음의 독을 세상에 드러낸 지 한 세기가 지난 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보툴리눔의 악명이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력한 신경독, 당연히 군대와 정보기관이 눈독 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본의 731 부대는 만주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마루타, 즉 살아있는 실험체로 삼아 보툴리눔 독소를 주입하는 끔찍한 실험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메릴랜드주의 포트 데드릭 군사연구소에서는 이 독을 아주 극비리에 생물학 무기로 개발을 했죠. 심지어 지금의 CIA 전신인 OSS는요, 히틀러와 일본군 고위층의 암살을 위해 실험용 당나귀에게 캡슐을 먹였는데 멀쩡히 살아남아 작전이 중단됐다는 카더라까지 퍼지기도 했지만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보툴리눔의 무기화는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실패가 연구자들에게는 보툴리눔을 정제하고 안정화하는 기술을 크게 발전시켜서 훗날 사람을 살리는 기술의 씨앗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안과의사 앨런 스컷은 사시 교정을 위해 눈 근육에 약물을 넣는 방법을 연구했는데요. 그러던 중 미량의 보툴리눔 독소가 문제 있는 근육만 정확히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결과 1989년 오큘리눔이라는 이름으로 FDA 승인을 받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보톡스는 치료제보다 미용시술로 더 알려져 있잖아요. 어쩌다가 뿌띠 시술의 대표주자로 되었을까요? 1987년 캐나다의 카루더스 부부가 우연히 주름 개선의 효과를 발견한 겁니다. 그걸 1991년 미국 피부과 학회에 발표했는데요. 그 당시엔 조롱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약사 엘러간이 알아본 거죠. 1991년 엘러간은 오큘리눔을 900만 달러에 인수했고 보톡스로 이름을 바꿔서 시장에 내놓았는데요. 인수 당시 보톡스의 연 매출은 고작 1000만 달러 되었지만요, 30년이 지난 지금 시장 규모는 무려 111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죽음의 독이 이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셈인 거죠. 보톡스는 단순한 미용 주사의 경계를 넘어 치료부터 미용 산업, 그리고 제약사의 기업 구조까지 바꿔놓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톡스는 편두통, 사각턱 교정, 다한증 치료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강의 신경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량 주사와 적절한 시술 주기,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전문의가 중요합니다. 상한 소시지에서 태어난 독극물이 전쟁 무기를 거쳐
안과 치료제와 미용 시술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이보다 더 반전 있는 리의 역사가 또 있을까요? 톡스앤필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그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이상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웠던 오늘의 이야기, 다음 리의 역사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